안녕하세요 여러분, 털뭉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올록볼록 귀여운 토트백을 함께 만들어 볼게요. 가방이 전체적으로 약간 두툼한 편이고요. 가방 바닥에는 크기에 맞는 플라스틱 바닥판을 넣어서 처짐 없이 일상생활에서 실용적으로 사용하기에 정말 좋은 가방입니다. 뜨는 과정이 굉장히 신박하고 재미있는데요. 손이 제법 많이 가는 가방이지만 그만큼 완성하고 났을 때 뿌듯함과 성취감이 높은 가방이 될 거예요. 쉽고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보세요. 자, 그럼 재료 소개부터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용한 실은 블랑 실이에요. 색상 번호는 704번 사용할 거고요. 이 실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이 블랑 실 같은 경우에는 실 안쪽에 이런 식으로 솜이 통통하게 차 있는 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만들어줄 이 가방과 정말 잘 어울리는 실이에요. 두께는 납작하게 눌렀을 때 약 2mm가 되는 조금 얇은 굵기입니다. 그래서 띠지에 적혀있는 권장 코바늘 호수는 5호에서 6호인데요. 저는 7호를 사용해서 떠줄게요. 우리가 앞으로 가방을 뜨면서 앞후간 뜨개 기법이 옆면에서 사용이 될 텐데요. 그때는 너무 실에 딱 맞는 바늘보다는 살짝 크게 잡고 떠주는 게 좋아서 7호 바늘 4mm를 사용하겠습니다. 이 블랑실은 약 40g에 105m로 용량 대비 실의 길이가 제법 긴 편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만들어야 하는 가방에 실 소유량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블랑실 6볼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위, 돗바늘, 단수링 준비해 주시고요. 앞쪽에 장식으로 사용할 핸드메이드 라벨도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필수로 필요한 플라스틱 가방 바닥판도 준비해주세요. 블랑실이 얇은데 7호 코바늘로 뜨고 그리고 한 겹으로 바닥을 만들어줄 거기 때문에 바닥이 굉장히 흐물흐물거려요. 그래서 반드시 보완해줄 수 있는 플라스틱 바닥판을 활용해줘야 바닥 처짐 없이 가방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뭉치네 공방에서 이 패키지를 구매하시면 가방 바닥은 사은품으로 넣어드리니까 참고해주시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바닥을 같이 만들어 볼게요. 손에 실을 잡고 첫 코는 매듭으로 꽉 당겨주세요. 그리고 이 위쪽으로 사슬뜨기를 떠줄 건데요. 조금 느슨한 사슬뜨기가 떠질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사슬의 크기를 조금씩 키워서 떠주세요. 너무 타이트한 사슬을 떠주시면 우리 지금 뜨는 게 가방의 바닥이거든요. 가방 바닥을 다 뜨고 테두리 작업을 해줄 건데 이 아래쪽 지금 떠주는 이 사슬 부분에 테두리 코를 줍기가 굉장히 빡빡하고 힘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 시작 사슬은 이런 식으로 느슨하게 떠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사슬의 수는 총 36개의 사슬을 떠줄 거예요. 샘플로 보여드릴 스몰 사이즈 기준 36코이고요. 만약에 사이즈를 더 키워서 M 사이즈로 변경을 하실 분들은 40코를 떠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중간중간에 바닥 단수 그리고 옆면 단수에서도 차이가 있을 텐데 그 단수에 대한 설명은 제가 자막으로 중간중간 넣어드릴게요. 우선 S 사이즈를 뜨시는 분들은 36코, M 사이즈를 뜨실 분들은 40코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36번째 사슬 위쪽으로 하나를 더 세워서 기둥코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지금 떠준 이 37번째 사슬뜨기 코는 우리가 앞으로 떠줄 첫 번째 단의 기둥사슬코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둥이 되는 역할을 해주는 거고요. 여기 진짜 36번째 코가 우리가 떠줄 첫 번째 단의 첫 번째 코예요. 자, 이 첫 번째 단을 떠줄 때는 앞쪽에 보이는 V 모양 사슬 말고 이렇게 돌려보면 뽕뽕 올라와 있는 코산이 있어요. 이 코산에다가 바늘을 찔러 넣고 짧은뜨기를 한 코에 하나씩 떠주겠습니다. 자, 가장 끝에 37번째 코는 기둥코니까 그 밑에 36번째 코의 뒷부분 돌려보면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코산 있죠? 여기에다가 바늘을 찔러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첫 코는 단수링으로 체크를 해주세요. 그 옆에 코에다가도 짧은뜨기를 떠줍니다. 전부 코산을 주워줄 거고요. 코산 하나당 하나의 짧은뜨기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사슬뜨기가 너무 작고 타이트하게 떠졌을 경우에는 코산에 지금 바늘을 찔러 넣는 것도 어렵고요. 이 바닥에 테두리 작업을 해줄 때도 이 끝부분에 바늘을 다시 찔러 넣어야 하는데 그때도 힘들 거예요. 그래서 처음 사슬이 너무 타이트하게 떠지지 않도록 주의해서 떠주셨어야 하고 지금 이렇게 바늘을 찔러 넣는 상황에서 너무 빡빡해서 들어가지 않는다
하신다면 처음부터 사슬을 조금 여유 있게 다시 떠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자, 반대쪽 끝부분까지 36개의 짧은뜨기를 쭉 반복해 줄게요. 다음 두 번째 단을 위해서 사슬뜨기를 하나 세워줄게요. 편물은 돌려주시고요. 두 번째 단도 짧은뜨기로 쭉 반대쪽까지 떠주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코부터 지금 여기 끝에 있는 건 기둥코니까 여기 정면에서 봤을 때 첫 번째 코를 잘 찾아 들어가야 돼요. 첫 번째 코에 짧은뜨기 넣어주고 단수링으로 체크를 해줄게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코에다가도 짧은뜨기. 마찬가지로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를 넣어서 두 번째 단도 36개의 짧은뜨기를 떠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코는 단수링으로 체크가 되어 있으니까 찾기 편하실 거예요. 마지막 코 반을 찔러 넣고 짧은뜨기 넣어주시고요. 이번 두 번째 단도 36개의 짧은뜨기가 맞는지 확인해 주신 후에 사슬뜨기 하나 세워주고 편물을 돌려줍니다. 그리고 첫 번째 코에다가 짧은뜨기를 넣어주시면 돼요. 자, 첫 번째 코는 단수링으로 체크. 자, 이 동작을 계속 반복을 해주시면 됩니다. 짧은뜨기, 왕복뜨기를 떠주는 거고요. 바닥에 단수는 총 15단까지 일단 뜨고 그 다음에 영상을 재생시켜주세요. 16단부터는 테두리 작업을 하면서 한 바퀴를 둘러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15단까지 뜨고 영상을 재생시켜주시면 됩니다. 15단까지 모두 단을 올려줬습니다. 단수를 세는 방법을 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 꼬리실이 오른쪽에 있는 상태에서 현재 편물을 바라봐 주세요. 그러면 가장 아래쪽에 우리가 사슬뜨기를 쭉 해줬었던 거 바로 위에 첫 번째 짧은뜨기 단이 보이고요. 그 바로 위쪽에 이렇게 가로로 가로실 한 가닥이 있습니다. 이 가로실을 사이에 두고 이 밑에 있는 짧은뜨기 단과 이 가로실 바로 위에 있는 짧은뜨기 단을 한 쌍으로 생각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한 쌍, 그리고 그 위에도 가로실을 사이에 두고 밑에 있는 짧은뜨기랑 위에 있는 짧은뜨기를 한 쌍으로 세워주시면 됩니다.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둘, 열넷 하고요. 이 위쪽에 가장 마지막 단 15단을 떠줬습니다. 지금 이렇게 단수를 세는 건 꼬리실이 오른쪽에 있을 때 단수를 세주셔야 저랑 똑같이 셀 수 있고요. 이 반대쪽 같은 경우에는 또 바라볼 때 세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꼬리실이 오른쪽에 있는 상태에서 단수를 세워주세요. 자, 그리고 이제 16단을 뜨면서 테두리를 한 바퀴 둘러주도록 하겠습니다. 16단은 똑같이 떠주시면 돼요. 사슬뜨기 하나 해주시고요. 편물 돌려서 첫 번째 코에다가 첫 번째 코를 떠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첫 번째 코 체크를 해놓을 건데요. 지금 방금 우리가 첫 번째 짧은뜨기를 해준 코 말고 그 첫 번째 짧은뜨기가 들어간 코에다가 단수링 체크해 놓을게요. 자, 여기 체크해 놓고 그 옆에 있는 코에다가 반을 찔러 넣고 짧은뜨기 해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36개의 짧은뜨기를 반대쪽 끝부분까지 한 코에 하나씩 떠주시면 됩니다. 자, 가장 마지막 코, 36번째 코를 넣어주고요. 여기는 모서리 코예요. 지금 우리가 떠준 바닥은 사각형이기 때문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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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모서리가 있습니다. 모서리마다 코늘림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지금 36번째 코를 찔러 넣은 이 코에다가 한 코를 더 넣어주세요. 방금 우리가 추가로 떠준 이 코가 모서리 코늘림 코입니다. 자, 그런데 이 같은 코에다가 하나의 코를 더 넣어줄 거예요. 지금 더 넣어주는 코는 이 옆면의 첫 번째 코에 해당됩니다. 우리 지금 이 위쪽 면에서 첫 번째 짧은뜨기를 해준 후로 36개의 짧은뜨기를 뜨면서 윗면에 해당되는 코수를 모두 떠줬죠. 그리고 여기가 모서리이기 때문에 추가로 모서리 한 코를 떠줬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쪽 옆면으로 넘어오게 된 겁니다. 이쪽 옆면에서 또다시 첫 번째 코를 세워주셔야 하는데요. 그 코를 지금 우리가 2개의 코를 이미 넣었던 그 자리에 한 번 더 바늘을 찔러 넣으면서 이렇게 옆면에 첫 번째 코를 떠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옆면은 이 위쪽에 보이는 사슬처럼 명확한 코가 보이지는 않지만 구멍이 뽕뽕 하나씩 뚫려 있을 거예요. 매 단의 끝선마다 뚫려 있는 구멍에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하나 넣었고요. 같이 세면서 쭉 떠볼게요. 바로 옆에 있는 구멍 찾아서 짧은뜨기, 두 번째 짧은뜨기, 그 옆에 구멍에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쭉 가줄게요. 자, 지금 14개의 옆면 코를 모두 넣어줬고요. 가장 마지막으로 보이는 게 15번째 코예요. 근데 우리는 16번째 코까지 찔러 넣을 겁니다. 일단은 15번째 짧은뜨기를 넣어주세요. 자, 그리고 편물을 살짝 밑에 돌려서 보면 우리가 사슬뜨기를 해줬었던 코들이 보여요. 그 중에 가장 끝에 있는 사슬에다가 바늘을 이렇게 찔러 넣어서 여기가 옆면의 가장 마지막 16번째 코가 될 수 있도록 바늘을 넣어줄 거예요. 혹시 이 코가 조금 헷갈리신다면 여기 지금 꼬리실이 반대편에 있을 거거든요. 이 반대편 꼬리실부터 36번째 코를 세워주시면 됩니다. 여기에다가 옆면에 16번째 코를 넣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는 또 마찬가지로 여기처럼 모서리이기 때문에 추가로 한 코를 더 찔러 넣어서 모서리 코를 넣어주세요. 자, 이렇게 모서리 코를 넣어주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다음 면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면에서도 첫 번째 코를 넣어줘야 하는데 여기에서 했던 것처럼 그 첫 번째 코는 방금 이 옆면의 마지막 코와 모서리 코를 넣어준 그 코가 될 거예요. 이 모서리마다 총 3개의 코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 코에다가 바늘 찔러 넣고 짧은뜨기를 하나 추가로 넣어주면서 이 다음 면의 첫 번째 코도 시작을 해줍니다. 여기는 우리가 처음에 36개의 사슬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쭉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를 넣어주면 36개의 짧은뜨기를 넣어주게 될 거예요. 자, 이쪽 면의 가장 마지막 36번째 코입니다. 여기는 우리가 처음 세웠던 사슬 중에 첫 번째 코가 되는데요. 이 코에다가 마지막 36번째 코를 넣어주고요. 여기는 마찬가지로 모서리 코니까 같은 코에다가 바늘 찔러 넣고 실 끌고 와서 모서리 코를 하나 추가해주세요. 자, 그리고 자연스럽게 옆면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옆면의 첫 번째 코에 해당되는 코도 방금 우리가 모서리 코를 넣어준 그 코에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한 코에 총 3개를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구멍을 찾아서 두 번째 코를 넣어줄게요. 자, 이쪽 옆면도 마찬가지로 옆면에 들어가야 하는 코수는 16개입니다. 자, 이때 꼬리실은 같이 감으면서 뜨면 나중에 숨기지 않아도 돼서 편하고요. 적당히 감으면서 떴다면 그대로 잘라주시면 됩니다. 단수링을 꽂아놓은 마지막 코만 남겨놨습니다. 자, 이 단수링은 우리가 처음에 16번째 단을 시작할 때 첫 번째 코를 넣었던 바로 그 위치에다가 꽂아놨었죠. 이 위치가 이쪽 모서리가 되는 코입니다. 그래서 방금 단수링 꽂혀 있었던 코에다가 2개의 코를 더 넣어주셔야 돼요. 하나는 이 옆면의 마지막 16번째 코, 그리고 하나는 이 코에 들어가야 하는 모서리 코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테두리의 가장 마지막 코가 되는 이쪽 모서리 코는 실제로 넣어주지 않고 돗바늘을 사용해서 가짜 사슬로 만들어줄게요. 자, 일단 마지막 코 한 코는 넣어주지 않은 상태에서 이쪽 면의 마지막 16번째 코와 이쪽 면의 첫 번째 코가 들어간 이 상태에서 실을 잘라주도록 할게요. 그대로 뒤쪽으로 빼주시고요. 돗바늘에 끼워줍니다. 자, 첫 번째 코에 이 사슬머리 전체에 바늘을 찔러 넣어주세요. 자,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떠준 이쪽 면의 16번째 코에다가 이 V 모양 사슬의 가운데에 바늘을 찔러 넣고 이 뒤쪽에 가로실 하나 있을 텐데요. 이것까지 같이 찔러 넣어서 이런 식으로 가짜 사슬 하나를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여기 이 부분이 깔끔하게 마무리되면서 우리가 이 테두리에 있는 코 하나하나를 다 주어야 하거든요. 그때 헷갈리지 않고 다른 코들과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코를 주어줄 수 있어요. 자, 이렇게 가방의 바닥은 모두 떠줬습니다. 이 꼬리실은 지금 돗바늘에 끼운 김에 숨겨주셔도 되고 나중에 옆면을 뜨면서 자연스럽게 정리해 주셔도 됩니다.
자, 이제 바닥은 모두 떠줬고 옆면을 시작해 줄 건데요. 옆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떠준 바닥에 규칙을 활용해서 코를 주워주셔야 돼요. 앞프간뜨기를 사용해서 떠줄 건데 코바늘은 그냥 이 실리콘 코바늘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앞프간뜨기가 짧은 구간에 반복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앞부분 길이로 충분히 뜨실 수 있어요. 규칙은 9코씩 끊어서 떠줄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사슬뜨기를 시작했었던 코수가 36개였잖아요. 그래서 36개를 9로 나누면 하나, 둘, 셋, 4개의 무늬가 들어갈 수 있겠죠. 그리고 옆면을 볼게요. 옆면 같은 경우에는 옆면의 처음 코와 마지막 코에 들어가는 코수가 16개였어요. 그런데 우리 바닥에 모서리마다 모서리 코늘림을 해줬잖아요. 그 모서리 코늘림 코를 옆면으로 사용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옆면의 코수인 16코와 모서리 코 2코를 더해서 옆면 코수가 18코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18을 반으로 나누면 여기도 9코, 9코를 맞춰서 넣어줄 수 있겠죠. 시작 위치는 어디든 상관없는데요. 앞프간뜨기는 조금 연습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 우리 얼굴이 될 수도 있는 이 앞 뒷면보다는 옆면에서 시작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설명해드리는 방법을 계속 반복해 주시면 돼요. 자, 일단 단수링 체크로 우리가 9코 떠야 하는 구간을 체크해 놓을게요. 이 모서리 부분에 지금 하나, 둘, 3개의 사슬 들어간 거 보이시죠? 그 중에 모서리 코에다가 단수링 체크를 해 놓으시면 되고요. 이게 첫 번째 코가 되는 거니까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번째 코에다가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해 놓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9코씩 반복을 해주게 될 겁니다. 첫 번째 옆면을 같이 만들어 볼게요. 지금 우리가 사슬 V 모양 전체에다가 단수링을 꽂아놨는데요. 이 사슬머리 전체 말고 이 뒷부분에다가 살짝 옮겨서 달아줄게요. 여기도. 자, 우리는 이 옆면을 뜰 때 이 V 모양 사슬을 쪼개서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V 모양이 앞에 하나, 뒤에 하나 이렇게 있잖아요. 앞부분을 보고 뜰 때는 이 V 모양의 앞쪽 코를 이렇게 반코 주워줄 거고요.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전부 뜬 다음에 이 편물을 뒤집어서 반대편에서 바라보고 이렇게 떠줄 건데요. 그때는 이 V 모양의 뒤쪽 반코를 이렇게 주워주시면 됩니다. 앞에서 봤을 때는 뒤쪽 반코인데요. 우리는 이 뒤쪽을 뜰 때 이 뒤를 바라보고 뜰 거기 때문에 이 뒤를 바라본 상태에서는 여기가 마찬가지로 앞쪽 반코가 되겠죠. 자, 손에 실을 잡고요. 뒤쪽에 꼬리실 적당히만 남겨두고 우리 단수링 꽂아놨었던 첫 번째 코에다가 앞쪽 반코만 주워서 실을 끌고 와주세요. 자, 그리고 바로 옆에 코로 넘어가서 실을 또 끌고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앞쪽 반코만 계속 주워주셔야 돼요. 앞쪽 반코 주워서 실 끌고 나옵니다. 그 옆에 앞쪽 반코 주워서 실 끌고 나옵니다. 앞쪽 반코 줍고 실 끌고 나옵니다. 들어가서 실 끌고 나오고 들어가서 실 끌고 나오고 들어가서 실 끌고 나오고 마지막 단순히 꽂혀있는 이 뒤쪽 반코 바로 맞은편 앞쪽 반코에다가도 실 끌고 나옵니다. 자, 이제 바늘 위쪽에 걸려있는 고리의 수를 세어보면 9코일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 자, 이거를 차례로 걸어서 빼줄 건데요. 실을 한번 걸고 맨 앞에 있는 코부터 하나를 빼주세요. 자, 그 다음부터는 맨 앞에 있는 코 2개를 걸고 빼줄 겁니다. 실을 걸어서 맨 앞에 있는 코 2개를 이렇게 통과해서 바늘을 멈춰주세요. 한 번 더 실 걸고 맨 앞에 있는 2개의 고리를 이렇게 빼내서 멈춥니다. 한 번 더 걸고 앞에 거 2개 빼서 멈춥니다. 걸고 앞에 거 2개, 걸고 2개, 걸고 2개, 걸고 2개, 걸고 남은 2개.
이때 이 처음 고리는 늘어날 수 있는데요. 뒤쪽 꼬리실 잡아당기면 작아집니다. 지금 우리가 떠준 게 앞프간뜨기입니다. 여러분이 계속 코바늘만 만약에 하셨다면 이 뜨개 방법이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해준 이 동작의 반복이고 별다른 어려움은 없기 때문에 익숙해지시면 코바늘보다 더 빠른 속도로 더 쉽게 뜨실 수 있을 거예요. 이 가방은 이 앞프간뜨기를 반복하면서 떠주게 됩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실을 걸고 이쪽으로 쭉 갔던 게 떠나가기이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실을 걸면서 2개씩 빼주고 돌아왔던 게 되돌아뜨기입니다. 앞프간뜨기는 떠나가기와 되돌아뜨기를 모두 맞춰야 한 단을 모두 떠주었다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단이고요. 두 번째 단을 시작하기 위해서 반대쪽으로 떠나가기를 해줄게요. 자, 이 정면 말고 이 오른쪽 부분을 살짝 돌려보면 V 모양 사슬이 옆면에 생겨 있을 거예요. 우리는 앞으로 단수를 셀 때 이 V 모양 사슬을 세워주시면 되고요. 지금 첫 번째로 바늘을 찔러 넣을 때는 이 V 모양은 건드리지 말고 이 앞쪽에 생긴 기다란 세로줄만 봐주시면 됩니다. 자, 이 V 모양 사슬을 제외하고 정면에서 봤을 때 이 길쭉한 세로줄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 끝에 있는 마지막까지 8개가 생겨져 있을 겁니다. 그 8개 중에 첫 번째, 이 첫 번째 코를 이렇게 살짝 늘려보면 여기 있는 V 모양처럼 이 첫 번째 코 뒤쪽에도 실이 한 가닥 있어서 V 모양처럼 생기는 공간이 있는데요. 우리가 바늘을 찔러 넣어야 하는 위치가 바로 이 공간입니다. 앞에도 한 가닥이 생기고 뒤에도 한 가닥이 생겨 있기 때문에 그 앞쪽 한 가닥과 뒤쪽 한 가닥 사이를 가르고 들어갈 거예요. 여기 있는 이 코는 건드리지 말고 그 옆에 있는 코부터 이 앞쪽 세로줄과 뒤쪽 세로줄 사이로 바늘을 넣어서 바늘을 이렇게 뒤쪽으로 아예 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떠나가기를 할 때는 실을 끌고 바늘에 저장을 해주세요. 자,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코도 이렇게 벌려보면 이런 식으로 앞에 세로줄, 뒤에 세로줄 생긴 거 보이시죠? 이 앞쪽과 뒤쪽 세로줄 사이로 바늘을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실을 끌고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바늘에 저장을 해주세요. 자, 2번 반복했는데 3개의 고리가 생겼죠? 3개인 이유는 처음 시작할 때 고리 하나는 먼저 걸려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지금 우리 2개 반복해줬고요. 바로 옆에 있는 세 번째 구멍에다가도 바늘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실 끌고 와서 또 바늘에 저장을 해놓습니다. 자, 그 옆에 있는 코도. 자, 이렇게 뽕뽕 크게 뚫려 있는 구멍 말고요. 앞쪽 세로줄과 뒤쪽 세로줄 사이 이 공간으로 비집고 들어가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4번째 반복했고요. 그 옆에 5번째. 그 옆에 6, 7, 마지막 8번 반복해 주셔야 되는데 이 8번째는 잘 보셔야 돼요. 우리 처음에 시작할 때 오른쪽으로 살짝 돌리면 사슬이 하나 생겨져 있었잖아요. 이 반대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왼쪽으로 살짝 돌려보면 여기에도 사슬이 하나 생겨 있는데 이 사슬은 거꾸로 되어 있어요. 자, 여기 V 모양처럼 생겨 있는 게 아니고 이 사슬은 자세히 보면 뒤집어진 사슬처럼 V 모양이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코는 여기 가장 끝에 붙어 있는 앞에 있는 세로줄과 뒤에 있는 세로줄을 모두 통과해 주시면 돼요. 자, 여기는 공간 사이를 이렇게 비집고 나오는 게 아니고 2줄을 모두 통과해 주시는 겁니다. 가장 마지막 코를 뜰 때만. 그리고 실을 끌고 나와주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바늘에 저장되어 있는 이 고리가 또다시 9개가 되어 있을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 자, 9개의 고리를 확인하셨다면 이제 되돌아뜨기를 해줄 차례입니다. 이게 떠나가기였어요. 이거와 되돌아뜨기를 해야 2번째 단을 완성하는 겁니다. 지금은 2번째 단을 뜨는 중이에요. 자, 되돌아뜨기를 할 때는요. 가장 끝에 있는 이 첫 번째 코를 뺄 때만 한 가닥을 빼주고 그 다음부터는 2가닥씩 빼주시면 됩니다. 자, 실을 걸어서 가장 끝에 있는 한 가닥만 빼주세요. 한 가닥을 걸어서 뺐음에도 지금 바늘에는 9개의 고리가 걸려 있을 거예요.
이제부터는 앞에 있는 2개씩 걸어서 빼주시면 돼요. 실 걸고 앞에 거 2개, 걸고 앞에 거 2개, 걸고 앞에 거 2개, 걸고 앞에 거 2개, 걸고 2개, 걸고 2개, 2개, 2개 해주시면 돼요. 자, 이때도 첫 번째 단의 고리는 좀 커져 있을 수 있는데 꼬리실 잡아당기면 작아집니다. 자, 이게 2번째 단이에요. 자, 앞후간뜨기는 익숙해지기만 하면 동작이 많이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짧은 뜨기로 이만큼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뜨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른쪽 구간에 V 모양 하나 더 생긴 거 보이시죠? 이 V 모양은 건드리는 게 아니에요. 정면에서 보이는 세로줄 8개 중에 첫 번째 코에 들어갈 겁니다. 계속 이쪽 V 모양은 신경 쓰지 마세요. 자, 3단을 시작해 볼게요. 처음 떠나가기를 할 때 바늘에 걸려있는 고리의 크기는 이렇게 커져 있는 상태에서 떠나가기를 시작하게 되면 여러분이 이 편물을 쭉 올렸을 때 오른쪽만 이렇게 기울어지고 늘어나게 됩니다. 이 처음에 바늘에 걸려있는 고리의 크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 3번째 단부터는 세로줄을 자세히 보면 V 모양이 보일 겁니다. 자, 이 V 모양 사이에다가 바늘을 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2번째 단보다 훨씬 V 모양이 명확하게 보일 거예요. 정면에서도 이런 식으로 잘 보이죠? 뒤쪽의 가로실이 살짝 오른쪽에 위치하게 되면서 이번 단부터는 코를 찾기가 조금 더 수월해질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세히 들여다보면 V 모양이 있기 때문에 이 V 모양의 중앙에 바늘을 넣는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계속 코를 주워와서 바늘을 저장을 해둡니다. 자, 8번째 코를 넣을 때는 이 편물의 왼쪽 옆을 봐야 합니다. 거꾸로 뒤집어져 있는 V 모양 사슬이 보이죠? 이 사슬을 이런 식으로 주워주시면 돼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설명을 하면 8번째 코도 정면에서 봤을 때 V 모양이 보여요. 근데 우리 지금까지는 이런 식으로 한 가닥만 걸어줬잖아요. 근데 마지막 코는 뒤쪽에 있는 세로실을 한 가닥 더 주워준다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찔러 넣는 위치는 똑같아요. 이 가장 왼쪽에 2가닥이 모두 통과될 수 있도록 바늘을 넣어주시고 실을 끌고 와주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주의할 점을 알려드리면 제가 이번 3번째 단 처음 시작할 때 이 첫 번째 고리의 크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자, 이 가장 마지막 고리의 크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고리의 크기와 이 고리의 크기가 맞아야 우리 이 편물을 똑바로 예쁘게 떠줄 수 있어요. 자, 실을 끌어서 오기 전에 이 고리의 크기도 적당한 크기로 만들어주세요. 너무 타이트하거나 너무 늘어나지 않은 적당한 크기의 고리로 만들어준 다음에 여기를 꽉 잡고 실을 끌고 통과를 시켜주시면 됩니다. 지금 되돌아오기에 첫 번째 코를 통과시켜 준 거예요. 첫 번째 코니까 한 가닥만 빼줬고요. 남은 부분은 2가닥씩 통과를 해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 단도 모두 떠줬습니다. 단수를 셀 때는 오른쪽 옆면을 바라보고 V 모양 코수를 세워주시면 되기 때문에 단수 세는 건 크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이 위쪽으로 35개의 단을 같은 방법으로 올려주시면 돼요. 지금 옆을 보면 하나, 둘, 3개의 단을 떠준 거죠. 4번째 단까지 뜨는 거 보여드릴게요. 옆에 있는 V 모양은 절대 건드리지 마시고요. 정면에서 봤을 때 첫 번째 세로줄을 찾아줍니다. 자, 자세히 들여다보면 V 모양 코가 모두 보이죠? 이 V 모양 코에 가운데로 들어가서 아예 뒤쪽으로 바늘 빼주시면 돼요. 실 끌고 와서 바늘에 저장하고 옆에 코 넘어가서 끌고 옵니다. 한 코씩 계속 주워주세요. 7번 반복해주고 가장 마지막 부분은 자, 정면에서 봤을 때 V 모양 가운데로 들어가는데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뒤쪽에 있는 세로실 한 가닥도 같이 찔러서 옆에서 봤을 때 V 모양 사슬이 모두 바늘에 걸릴 수 있도록 찔러 넣어주시고 실을 끌고 나와주시면 됩니다. 끌고 나오는 거는 8번 반복하는 거예요. 근데 맨 처음에 고리 하나가 걸려 있었기 때문에 항상 이 상태에서 떠나가기를 모두 끝냈을 때는 총 9개의 고리가 바늘에 걸려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9개의 고리를 걸어놓은 상태에서 되돌아뜨기를 해주시면 돼요. 되돌아뜨기 시작하기 전에는 바늘에 걸려있는 첫 번째 고리의 크기에 유의해주시고요. 적당한 크기를 만들었다면 손으로 잘 잡고 실을 걸어서 첫 번째 코 한 가닥만 빼줍니다. 그리고 나서는 2가닥씩 빼주시면 돼요.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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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자, 이렇게 되돌아뜨기까지 모두 해주게 되면 이게 4번째 단인 겁니다. 자, 옆을 보면 사슬이 하나 더 생겼을 거예요. 하나, 둘, 셋, 4개. 자, 지금 이렇게 보이는 사슬, V 모양의 크기와 이 옆에 보이는 사슬, V 모양의 크기를 얼추 비슷하게 맞춰주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지금 왼쪽보다 오른쪽이 살짝 크게 떠진 상황이에요. 자, 요거를 일정하게 맞추고 싶다면 오른쪽의 사슬을 조금 작게 신경 써주고 떠나가기를 시작할 때 처음 시작하는 이 고리를 조금 더 작게 만들어주고 떠나가기의 끝에서 가장 마지막 코를 끌고 나올 때 2개 모두 찔러 넣고 끌고 나올 때 이 코를 살짝 더 늘린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이 길이를 또 맞출 수가 있겠죠. 여기 잘 잡고 한 가닥,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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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떠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옆을 보면 제가 설명하면서 떴던 이 4개의 단보다 조금 더 작은 사슬이 만들어진 거 확인되시죠? 자, 사람마다 손땀은 모두 다르고 이 아프간 뜨개는 특히나 적응이 필요한 뜨개 기법이에요. 이런 식으로 손땀을 조절하면서 단을 쭉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35번째 단까지 모두 떠줬습니다. 오른쪽 옆면을 확인하고 단수를 셀 수 있다고 했죠. 가장 밑에 있는 V 모양 사슬부터 둘, 넷, 여섯, 여덟, 열 둘, 넷, 여섯, 여덟, 열 둘, 넷, 여섯, 여덟, 열 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총 35개의 단을 떠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양쪽의 길이가 얼추 대칭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여러분이 만약에 처음으로 이 한 조각을 완성하셨다면 오른쪽이 더 길고 왼쪽이 조금 더 짧은 편물이 만들어졌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아까 여러 번 설명했었던 것처럼 처음 떠나가기를 할 때 사슬의 크기를 조금 줄여주고 마지막 떠나가기 코를 끌고 왔을 때 그 사슬의 크기를 조금 더 늘려주면 이런 식으로 대칭이 되게 떠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제 편물도 보면 지금 옆선이 울퉁불퉁 그리 예쁘지는 않아요. 이 부분은 정말 괜찮습니다. 이 양쪽 사이드 부분이 울퉁불퉁하고 밉게 떠진 건 우리가 뒤쪽에 떠줄 편물과 짧은뜨기로 연결하는 과정에서 모두 다 정리가 되기 때문에 양쪽 사이드 부분이 울퉁불퉁 떠진 거에 전혀 스트레스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지금까지 알려드린 모든 팁을 참고해서 여러분만의 손땀을 찾아서 차근차근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같은 구간의 반대쪽에서 시작하는 것도 보여드릴게요. 이 반대편을 뜰 때도 똑같은 방법이에요. 여기 앞에서는 마지막 코였었던 코에 여기 반대쪽 반코 여기가 첫 코이고요. 실 끌고 와서 따로 사슬뜨기를 해주지 않고 그대로 실 끌고 온 상태 그대로 다음 코로 넘어가서 그 옆에 있는 반코 주워서 끌고 옵니다. 이런 식으로 같은 라인을 쭉 따라서 주워주시면 됩니다. 단수링 꽂아놓은 코까지 이렇게 끌고 나올게요. 총 9개가 걸려있게 될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확인해 주시고 가장 끝에 있는 코, 한 코는 하나만 빼주고 남은 건 2개씩 쭉쭉 빼주시면 됩니다. 자, 처음 부분 뜰 때 따로 묶어주거나 사슬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첫 코 늘어나는 건 뒤쪽 꼬리실을 잘 잡으면서 조절해 주셔야 돼요. 자, 첫 번째 단을 모두 떠줬고요. 두 번째 단을 시작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보이는 V 모양 코 자세히 들여다보면 앞에서도 V 모양이 보여요. 이렇게 반을 찔러 넣고 실 끌고 와줍니다.
마지막 코는 두 가닥이 모두 바늘에 걸릴 수 있도록 찔러 넣어주시고 실 끌고 나와서 길이 조절해주고 하나만 빼줍니다. 그리고 남은 건 2개씩 빼주시면 돼요. 자, 이 방법 자체는 이제 하나의 편물을 만들어 보면서 익숙해지셨을 거예요. 이제 얼마나 내가 이거를 양쪽을 대칭을 잘 만들고 또 일정한 손땀으로 예쁘게 만드냐가 관건이겠죠. 너무 완벽하게 트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스트레스 받을까봐 걱정이 되는데 모양이 울퉁불퉁하고 예쁘지 않게 떠줘도 정말 괜찮으니까 아이고 못생기게도 떠졌네 하고 그냥 웃으면서 재밌게만 뜨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뜨는 방법 자체는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 이제 충분히 혼자서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 반대쪽에서도 마찬가지로 35번째 단까지 쭉 단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옆에서는 1번, 2번 무늬를 반복해주고요. 이 앞에서는 하나, 둘, 셋, 4개를 반복해주고 또 여기서 2개, 여기서 4개를 반복해주면서 이 편물 조각을 총 24개를 떠줄 거예요. 이 옆면의 편물 한 조각의 총 길이는 약 16cm 정도 됩니다. 이 길이는 개인의 손땀에 따라서 차이가 제법 날 수도 있어요. 자, 원리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가 앞후간뜨개를 할 때 이렇게 실을 끌어서 바늘에 걸어서 저장을 해두는 떠나가기를 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실을 당겨주냐에 따라서 코의 크기가 결정이 됩니다. 이렇게 과하게 당길 경우에는 물론 코가 크게 생기겠죠. 근데 저는 이렇게 과하게 당겨주지 않았어요. 전체적으로 처음에 시작할 때는 바늘을 딱 붙여서 시작을 해주고 첫 번째 구멍부터 바늘 넣어서 살짝 그냥 텐션으로만 이렇게 끌어서 살짝 당겼다가 다시 힘 풀어주고 당겨주고 힘 풀고 당겨주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너무 당겨지지 않은 요 정도 힘으로 실을 걸어줬습니다. 요렇게 떴을 때 16cm가 나왔었던 거예요. 자, 이 편물의 길이를 결정하는 건 방금 이 떠나가기를 하는 과정에서 결정이 돼요. 그리고 이 폭을 결정하는 것도 설명을 해드리면 저는 지금 이 폭이 약 4.5cm, 4에서 4.5cm 정도 나옵니다. 자, 이 폭을 결정하는 거는 이 되돌아뜨기를 하는 과정에서 자, 이 왼손이 실이 딸려오는 걸 조절해 주잖아요. 여기에서 너무 손에 힘을 꽉 주고 실이 덜 딸려오게 하게 되면 이 폭이 좁게 떠질 거고요. 실이 술술술 딸려오게 느슨하게 잡고 있다면 이 폭도 여유 있게 늘어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앞후간뜨개는 여러분 개인의 손땀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는 뜨개 기법이에요. 같은 동작을 여러 번 반복하면서 여러분만의 손땀을 찾아주셔야 됩니다. 아마 제가 지금 뜨고 있는 16cm 가로 4에서 4.5cm 사이를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텐데 이거보다 작게 떠지는 경우는 많이 없을 거예요. 근데 길이가 좀 크게 떠지는 분들도 있을 거거든요. 그거는 1차적으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렇게 떠나가기를 할 때 실을 조금만 당겨서 좀 힘을 주고 한번 떠보시고요. 그렇게 조절을 했는데도 조금 잘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7호 바늘 쓰고 있잖아요. 우리 이 7호 바늘이 원래 블랑실에서 사용을 해야 하는 권장 코바늘 호수보다 하나 큰 치수예요. 그래서 만약에 너무 과하게 편물이 크게 떠진다 싶으신 분들은 7호보다는 6호로 바꿔서 떠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자, 이 옆면을 뜨는 과정에서 실을 다 썼다고 가정하고 새 실을 연결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그냥 뜨던 대로 쭉 뜨시면 돼요. 떠나가기를 할 때 실을 바꾸는 방법은 여기에서 만약에 실을 다 썼다면 그대로 다 쓴 실은 뒤에다 두고요. 새 실을 가지고 와서 바로 다음 코에다가 그대로 바늘 찔러 넣고 이렇게 끌고 와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코까지 모두 똑같이 해주시고요. 이렇게 되돌아오기를 하는 것도 동일한 방법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이 부분에서 세실을 바꿨기 때문에 살짝 늘어날 수 있는데요. 일단은 진행을 해주고 그리고 이렇게 살짝 늘어난 부분은 이 뒤쪽에서 남게 되는 두 가닥을 살짝 매듭 지어주시면
앞에서도 깔끔하게 연결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남은 꼬리실은 따로 숨겨두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차피 뒤쪽에 있는 편물과 이렇게 맞닿아서 옆면을 꿰매줄 거기 때문에 따로 숨길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떠나가기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새 실을 연결해 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되돌아뜨기를 하는 과정에서 실을 다 쓰고 새 실을 연결할 때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떠나가기는 모두 해주시고 되돌아뜨기를 하는 과정에서 또 실을 다 썼다고 가정을 하면 뒤쪽에 다 쓴 실은 똑같습니다. 그대로 두시고요. 새로운 실을 가지고 와서 그대로 이어서 되돌아뜨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여기가 이번에는 가로로 되어 있는 이 실이 조금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늘어날 수 있는 실은 뒤쪽에서 이 꼬리실 두 가닥을 2번 매듭 지어주면서 너무 세게 당기지는 마시고요. 적당한 힘으로 2번 매듭 지어서 고정시켜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경우, 만약에 중간쯤에서 실수를 했던 걸 발견해서 이 편물을 어느 정도 지점까지 풀어줘야 할 경우에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너무 간단한데요. 그냥 그 풀어야 하는 단의 가장 오른쪽 코에다가 단스링을 살짝 체크해놨다가 그대로 그 지점까지 쭉 풀어주시면 됩니다. 저는 맨 위에 한 단만 풀어볼 건데요. 만약에 여러분이 한 이쯤에서 여기에서 실수가 있어서 요 단까지 풀어야 한다면 여유있게 그거보다 한 단 정도 밑에 있는 이 오른쪽 우리가 숫자를 세워주는 V 모양 사슬에 전체를 찔러 넣지 말고 가운데를 찔러 넣어서 뒤쪽 반코만 살짝 단스링으로 체크를 해 넣으세요. 저는 이 위쪽 부분에서 풀어줄 거기 때문에 위에서 2번째 단에 V 모양 오른쪽 코에다가 단스링을 걸어두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걸어주시고 단스링 있는 곳까지 그냥 편하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더 이상 풀리지 않는 지점이 있을 거예요. 거기가 바로 단스링을 꽂아놨던 그 위치인데요. 이 단스링이 꽂혀 있었던 코에다가 그대로 바늘을 찔러 넣어서 새로운 단을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자, 코를 수정하는 것도 새 실을 연결하는 것도 매우 쉬운 앞으간뜨기예요. 제법 많은 구간을 떠야 해서 시간이 조금 걸리겠지만 차근차근 정성을 다해서 모두 완성해주고 와주시면 됩니다. 저는 지금 뜨고 있는 이 편물이 가장 마지막 편물이었어요. 모두 실은 전부 끊어주시고 고리 뒤쪽으로 그대로 실 통과. 이제 옆면을 연결해 줄 차례입니다. 자, 여러분이 이 가방의 옆면 부분을 모두 떠주셨다면 이렇게 제법 복잡한 형태로 완성이 되어 있을 거예요. 여기가 이렇게 돌돌 말리는 건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 앞쪽과 뒤쪽에 길이만 얼추 잘 맞으면 돼요. 자, 지금 보시면 제가 뜬 편물도 아래쪽에서부터 쭉 올라갔을 때 오른쪽이 살짝 길고 왼쪽이 살짝 낮은 형태예요. 근데 이 반대쪽은 반대 방향에서 바라보고 떴기 때문에 왼쪽이 살짝 높고 오른쪽이 살짝 낮은 형태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끝부분이 서로 사선으로 맞지 않는 건 문제되지 않고 돌돌 말리는 것도 문제되지 않는데 앞쪽 편물과 뒤쪽 편물의 길이가 얼추 맞아야 조금 예쁘게 정리가 됩니다. 자, 지금 상황에서 가방의 안쪽 면과 겉면을 구분해 주셔야 하는데요. 정해진 거는 없어요. 여러분이 이제 설정을 하시면 돼요. 어느 쪽을 안쪽으로 설정하고 어느 쪽을 겉면으로 설정할지 정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이 떠준 옆면의 다리를 잘 자세히 살펴보고요. 혹시라도 틀린 부분이 있으면 지금 와서 풀기는 조금 힘들 수도 있으니까 풀린 부분이 있는 이쪽 면을 안쪽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만약에 이쪽에도 틀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 겉에도 틀린 부분이 있다면 그거는 틀린 부분이 더 적은 쪽으로 해가지고 한쪽 면은 수정을 해주셔야 돼요. 자, 한쪽 면은 가방의 안쪽이 되고 반대쪽 면은 가방의 겉면이 되겠죠. 겉면이 가장 깔끔하고 예뻐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겉면으로 설정해줄 방향에서 틀린 부분이 있다면 그거는 수정을 해주시고 만약에 안쪽 부분에서 틀린 부분이 있다면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안쪽이니까 그냥 진행하셔도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처음에 바닥판을 짧은뜨기로 한 바퀴 둘러주면서 그 방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가방에서 안쪽과 겉을 구분할 수 있기는 해요. 지금 바닥에서 옆면으로 넘어가는 이 경계 부분을 봐주시면 구분이 되는데요.
바닥과 옆면 사이에 가로실이 있다면 그건 우리가 처음 생각했었던 이 가방의 안쪽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가로실이 없는 부분이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었던 이 가방의 겉면이에요. 물론 처음에는 여기를 안쪽, 여기를 겉면으로 생각을 했지만 어차피 앞뒤의 형태가 똑같기 때문에 혹시라도 여러분이 한쪽 부분에서 틀린 부분이 좀 많이 나왔다 한다면 그 방향을 그냥 안쪽으로 생각을 해주시고 반대쪽 조금 더 틀린 부분이 적고 깔끔하게 떠진 부분을 겉면으로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다만 한번 설정하고 나면 그 뒤에는 바꿀 수 없으니까 지금 신중하게 살펴보고 틀린 부분이 없는지 점검을 해주시고요. 가방의 안쪽과 겉면을 구분해 주세요. 자, 저는 우리가 처음에 설정했었던 것처럼 이렇게 가로실이 중간에 있는 부분을 가방의 안쪽으로 설정을 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깔끔하게 가로실이 없는 부분을 가방의 겉면으로 설정을 할 겁니다. 자, 여러분이 옆면 떠준 걸 자세히 살펴보고 가방의 안쪽과 겉을 구분해서 결정을 하셨다면 가방의 겉면, 예쁜 쪽이 위로 올라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겉면과 안쪽을 구분하기 위해서 겉면 바닥의 중앙쯤에 단수링으로 체크를 해놓도록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여기 겉면임을 체크해 둔 거고요. 자, 이제 이 오른쪽 옆면 부분부터 연결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면을 서로 연결할 때는요. 이쪽에서 시작을 해서 이 두 개의 면을 옆선을 짧은뜨기로 연결하면서 아래로 갈 거예요. 그리고 다음 편물 두 개의 옆선을 연결하면서 그대로 실을 이어서 쭉 내려갔다가 이 반대쪽 끝까지 올라와 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빼뜨기를 해줄 건데요. 이거 두 개의 면을 이제 여기랑 여기가 연결이 되어 있겠죠. 요렇게 붙여서 위에서 아래로 빼뜨기를 해주고 다시 한번 아래에서 위로 빼뜨기를 해서 올라가면서 끝내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쪽 편물 두 개와 이쪽 편물 두 개, 그리고 이거 두 개가 서로 연결이 된 상태가 되겠죠. 이 상태에서 차례로 옆으로 이동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짧은뜨기 해서 아래로 연결해주고 여기에서 짧은뜨기 해서 이거 두 개 편물 연결해서 올라오고요. 이렇게 이쪽 옆선이 다 막혔다면 그때는 이거 두 개를 대고 내려갔다가 올라올 거예요. 자, 그 방법을 계속 반복을 하면서 처음 시작을 만약에 이 옆면 부분에서 시작을 했다면 여기 1, 2, 3, 4, 5, 6, 7, 8, 9, 10, 11, 여기 마지막 12, 12번 같은 패턴을 반복해서 이 옆면을 모두 연결해 줄 겁니다. 세 실을 가지고 와주고요. 우선 우리가 연결해줄 두 개의 편물 조각을 가지고 와줍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연결해줄 때는 가장 끝에 있는 V 모양 코를 찾아주셔야 돼요. 여기 아래쪽에서부터 숫자를 세서 위쪽으로 35번째 단위 어디인지 35번째 코를 찾아주시면 돼요. 자, 저는 여기입니다. 이렇게 정면에서 보면 잘 보이지 않는데요. 이렇게 왼쪽으로 돌려서 보면 거꾸로 된 V 모양이 있을 거예요. 이 거꾸로 된 V 모양을 찾아서 바늘을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가장 끝에 35번째 거꾸로 된 V 모양. 자, 그리고 뒤쪽 편물을 가지고 옵니다. 뒤쪽 편물에는 우리가 잘라준 꼬리실이 있을 거예요. 이 꼬리실 있는 가장 위에 있는 V 모양. 여기는 거꾸로 된 형태가 아니고요. 똑바로 세워져 있는 V 모양 형태를 띠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 끝에가 꼬리실이기 때문에 이렇게 늘리면 늘어나요. 그래서 코가 풀리지 않도록 조심하고요. 자, 여기 있는 꼬리실은 바늘 뒤쪽으로 이렇게 잡아주고 세 실을 가지고 와서 자, 마찬가지로 편물의 뒤쪽으로 같이 잡아줍니다. 처음에 있었던 꼬리실, 새로 가지고 온 실의 꼬리실을 같이 잡아주시고요. 이렇게 바늘 모두 찔러 넣은 상태에서 실을 끌고 앞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사슬뜨기를 하나 해주세요. 자, 그리고 우리가 방금 들어갔었던 그 코들에 한 번 더 들어갑니다. 앞쪽에서는 거꾸로 된 V 모양, 가장 오른쪽에 있는 거, 그리고 뒤쪽에서도 똑바로 된 V 모양, 가장 오른쪽에 있는 코, 맨 처음에 들어갔었던 그 코들에 바늘 찔러 넣고요. 짧은뜨기를 해주세요. 자, 첫 코는 단수링으로 체크를 해놓을게요. 자, 그 다음에 바로 아래로 내려갑니다. 계속 한 코씩 아래로 내려가서 서로 맞닿는 코를 짧은뜨기로 연결해주시면 돼요. 자, 바로 아래쪽에 있는 V 모양, 앞에 있는 거니까 거꾸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뒤쪽 편물에서도 똑바로 세워져 있는 부위 모양 다음 거 찾아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자, 근데 이때 이 꼬리실 두 가닥을 바늘과 실 사이에 두고 같이 감으면서 뜰게요. 자,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와서 다음 세 번째 부위 모양 찾고 뒤에서도 세 번째 부위 모양을 찾아줍니다. 꼬리실은 감고요. 다음 코를 찾아주세요. 네 번째 부위, 뒤에서도 네 번째 부위 찾아주고 꼬리실은 감을게요. 자, 그리고 다섯 번째 부위, 뒤에서도 다섯 번째 부위 찾아주고 꼬리실 감고 뜨면서 짧은뜨기. 자, 한 5개 정도 잡고 뜨셨으면 꼬리실은 이렇게 살짝살짝 잡아 당겨주세요. 여기에 뭉쳐있는 부분이 없도록 잡아 당겨주시고요. 그리고 이 꼬리실을 자르지 말고 우리 여기 앞쪽 편물 그리고 뒤쪽 편물 사이의 공간으로 넣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안으로 밀어 넣어주시고 그리고 다음 코를 찾아줍니다. 6번째 부위 모양 찾고 뒤에서도 6번째 부위 모양 찾아서 짧은뜨기를 해주시는데 이때는 두 가닥의 꼬리실이 이 앞쪽 편물과 뒤쪽 편물 사이에 이렇게 위치한 상태에서 짧은뜨기를 해주시면 돼요. 자, 이 꼬리실을 이 안쪽으로 숨겨버리는 이유는 제가 처음에는 잘라봤어요. 잘랐는데 이 가방에 연결을 다 하고 나서 겉부분에서 조금 자른 부분이 뭉툭하게 티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자르는 것보다는 어차피 이 앞쪽과 뒤쪽 편물은 겹쳐져서 안쪽에 숨어있는 실을 따로 숨겨주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안쪽으로 밀어넣는 게 더 깔끔할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런 식으로 꼬리실은 모두 잘라주지 말고 이 편물과 편물 사이에다가 밀어 넣는 방법으로 정리를 해줄게요. 자, 이제 앞쪽 편물과 뒤쪽 편물 서로 맞닿는 코마다 같이 주어서 짧은뜨기를 하고 이 끝부분까지 쭉 떠주시면 됩니다. 자, 35단을 앞에서도 떠주고 뒤에서도 35단을 떠줬기 때문에 코수는 딱 맞아 떨어질 거예요. 일단 이 끝부분까지 쭉 떠줄게요. 자, 가장 마지막 한 코인데요. 가장 마지막 코도 서로 맞닿는 코를 잘 찾아서 부위 모양을 모두 찔러 넣고 짧은뜨기를 떠주시면 돼요. 이렇게 한쪽 면을 모두 연결해 주셨다면 이제 바로 왼쪽에 있는 두 개의 편물을 붙잡고 왼쪽의 편물의 오른쪽 옆선을 꿰매줄게요. 자, 오른쪽 옆선을 꿰맬 때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면서 꿰매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뜨기 편한 쪽으로 편물을 요리조리 잘 돌려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35번째 코 끝난 상태 그대로 이 다음 편물의 첫 번째 코의 위치로 바늘을 넣어주시면 돼요. 자, 마찬가지예요. 앞쪽 편물 오른쪽 면을 봐주시고 뒤쪽 편물 왼쪽 면을 봐주세요. 그래서 가장 끝에 붙어있는 V 모양 사슬 코드를 보고 한 코씩 주워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는 두 가닥의 꼬리실이 먼저 생겨져 있을 거예요. 이 두 가닥의 꼬리실을 같이 감으면서 뜨다가 여기 위쪽에서 해줬었던 것처럼 잘라주지 않고 그대로 편물과 편물 사이에 감춰준 후에 그대로 진행을 해주도록 할게요. 여기는 항상 두 가닥이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코의 위치를 찾아주시고요. 첫 번째 부위. 자, 뒤에서 첫 번째 코를 찾기가 조금 까다로울 수 있는데요. 잘 보이지 않는다면 이렇게 뒷면 보시면 볼록볼록 튀어나와 있잖아요. 처음으로 볼록 튀어나와 있는 이 가로 부분, 이 부분의 한 칸 아래. 여기가 첫 번째 코의 위치입니다. 꼬리실 두 가닥 생기는 거 잘 잡고 짧은뜨기 떠줄게요. 자, 한 코씩 위로 올라가서 꼬리실 잡고 짧은뜨기. 또 세 번째. 이렇게 한 코씩 위로 올라가면서 5개의 코까지는 그래도 안전하게 뒤쪽 꼬리실을 감으면서 떠주도록 할게요. 자, 5개의 코 정도 감고 뜨셨다면 꼬리실은 살짝 당겨주세요. 그래서 뭉친 부분 풀어주시고 이 편물과 편물 사이에다가 밀어 넣은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다음 코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다음 코와 또 뒤에서도 다음 코 찾아서 짧은뜨기.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한 코 한 코를 주워서 반대쪽 끝부분까지 35개의 짧은뜨기를 떠주시면 됩니다. 자, 가장 마지막 코인데요. 가장 마지막 코의 앞쪽 편물은
자, 이런 식으로 바늘을 찔러 넣고 당기면 그대로 늘어나는 꼬리실이 있을 거예요. 이 꼬리실은 주의해서 떠줘야 하기 때문에 마지막 코를 뜨기 전에 살짝 오른쪽으로 눕혀줄게요. 그리고 코를 찾아서 바늘을 찔러 넣어줍니다. 그리고 뒤쪽은 깔끔할 거예요. 이 반대쪽에 붙어있기 때문에 뒤쪽에서도 마지막 코 찾아주시고 이 상태에서 짧은뜨기를 떠주세요. 자, 꼬리실은 살짝 당겨서 이 아래쪽에 위치시켜 주시고요. 그리고 사슬뜨기를 하나 해준 상태에서 이제 이 왼쪽 편물과 오른쪽 편물을 이렇게 이어줄 거예요. 바늘 그대로 고리에다가 끼워주시고요. 지금 단수링 꽂혀 있었던 코가 짧은뜨기를 처음 시작했었던 그 코잖아요. 그 코에다가 바늘을 찔러 넣어줄 겁니다. 자, 그런데 편물의 방향을 잘 보셔야 돼요. 지금 단수링이 꽂혀 있는 게 가방의 겉면이었죠. 우리가 지금 빼뜨기를 해주면서 옆면의 옆선을 이렇게 꿰매줄 때는 가방의 안쪽을 바라본 상태에서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단수링이 꽂혀있지 않은 쪽을 바라보고 빼뜨기를 해주셔야 돼요. 지금 그 부분이 헷갈릴까봐 제가 겉면에다가 단수링을 이렇게 체크해달라고 했던 거예요. 이 단수링이 없는 안쪽 면을 바라볼 수 있도록 편물을 뒤집어줍니다.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뜨기 편한 방향대로 편물이 돌아갔을 텐데요. 이 상태 그대로 지금 사슬뜨기 하나 되어 있죠. 그 밑에 첫 번째 짧은뜨기 코에다가 사슬 머리에 바늘 찔러 넣고 빼뜨기를 해줄 겁니다. 근데 뒤쪽에 단수링 체크해 놓은 첫 번째 코까지 같이 찔러 넣고 빼뜨기를 해줄 거예요. 뒤쪽에 생기는 꼬리실 마찬가지로 이 뒤쪽으로 끌어와서 빼뜨기 하면서도 실 숨겨가면서 떠줄게요. 일단 첫 번째 코는 그냥 빼뜨기로 떠주세요. 자, 첫 코 체크해 놓고요. 두 번째 코 밑으로 내려가서 한 코 한 코 같이 주워줍니다. 그리고 뒤쪽의 꼬리실 바늘과 실 사이에 두고 빼뜨기 해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코 서로 맞닿게 들어가고요. 이때는 바늘과 실 사이에 실 올리지 않고 겉에다 두고 빼뜨기 해주세요. 그리고 다음 코, 네 번째 코를 이렇게 같이 뜰 때는 바늘과 실 사이에 꼬리실을 두고 빼뜨기를 해줍니다. 그 옆에 뜰 때는 바늘과 실 사이에 올리지 않고 그대로 뒤에다 두고 빼뜨기 해주고요. 그 다음 코 뜰 때는 바늘과 실 사이에 꼬리실을 올리고 이런 식으로 빼뜨기를 해주세요. 이렇게 몇 번 지그재그로 올렸다가 뒤에 놨다 올렸다 뒤에 놨다 하면서 꼬리실을 숨겨줬다면 살짝 당겨주시고요. 그리고 이 꼬리실이 지금 이렇게 밖에 있지 않고 마찬가지로 편물과 편물 사이에 숨을 수 있도록 이 중간 부분에서 바늘을 이렇게 빼서 꼬리실을 데리고 이 안쪽으로 넣어줍니다. 자, 그리고 쭉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35개의 빼뜨기를 떠주시면 됩니다. 지금 이렇게 빼뜨기를 바라보고 뜨고 있는 쪽은 이 가방 바닥에 단수링을 체크하지 않은 가방의 안쪽 면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단수링 표시가 되어 있는 겉면은 처음과 반대로 이 책상과 붙어 있어야 돼요. 자, 이 방향이 맞는지 확인을 한번 해주시고 쭉 진행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가장 끝부분입니다. 여기 잘 보이는 코는 자연스럽게 바늘을 찔러 넣을 수 있을 텐데 가장 끝부분에 있는 35번째 코는 앞에 편물과 뒤쪽에 있는 편물이 너무 붙어 있어서 바늘 넣기가 조금 까다로울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위치를 잘 찾아서 마지막 빼뜨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헷갈리시면 코수를 잘 세워주세요. 그리고 사슬뜨기를 하나 해줍니다. 자, 편물은 이렇게 돌려줍니다. 뜨개 방향이 항상 오른쪽에서 왼쪽이기 때문에 그거를 감안해서 이렇게 편물을 잘 잡아주시면 돼요. 자, 이제는 우리가 빼뜨기를 이 바로 전에 넣었었던 그 위치에다가 한 번씩 더 넣어줄 거예요. 자, 지금 여기가 첫 번째 위치가 되겠죠? 여기다 바늘 찔러 넣고 빼뜨기를 떠줍니다. 자,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코로 넘어갑니다. 여기에다 바늘 찔러 넣고 빼뜨기를 해주세요. 자, 앞쪽 구멍만 잘 찾으면 우리가 한번 바로 전에 들어갔었던 구멍들이기 때문에 뒤쪽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뚫고 나오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한 코에 하나씩 빼뜨기를 또 35개를 떠주시면 됩니다. 들어가야 하는 위치 잘 확인해주세요. 이렇게 가로실 통통통 있는 사이사이로
바늘을 넣어주시면 돼요. 이 위치는 우리가 바로 전에 빼뜨기를 했었던 그 위치입니다. 자, 앞에서 봤을 때 한 번만 빼뜨기를 해주면 이렇게 사이가 많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지금 해주는 것처럼 빼뜨기를 한 번 더 꽉 잡아주게 되면 여기 벌어지는 것보다 더 타이트하게 조여지게 되면서 겉면이 조금 더 봉긋하고 예쁘게 표현이 될 거예요. 한 번만 해준 쪽과 한 번 더 빼뜨기를 해준 쪽의 차이가 느껴지시죠? 이런 식으로 빼뜨기는 같은 위치에 2번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실이 항상 끝나는 방향이 이 가방의 위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래쪽은 아주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고요. 꼬리 실들은 전부 이 위쪽에 위치하게 될 거예요. 이 위쪽에 위치하는 실은 이 몸통을 다 연결한 후에 가장 위에 짧은뜨기 단을 떠줄 건데요. 그 짧은뜨기 단을 뜨면서 또 자연스럽게 숨겨주면 되기 때문에 이 가방을 뜨면서는 꼬리 실을 따로 숨겨줘야 하는 번거로움은 크게 없습니다. 자, 가장 윗부분 단수링 꽂혀있는 위치까지 빼뜨기를 떠줄게요. 가장 마지막 코입니다. 이런 식으로 바늘 찔러 넣어서 지금 단수링이 꽂혀있는 코가 아니라 이 단수링이 꽂혀있는 코를 처음에 넣었었던 그 위치에다가 빼뜨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위치를 잘 찾아서 빼뜨기를 해주시면 돼요. 자, 이제 이 한쪽을 모두 연결해줬으니 가장 끝에서는 실을 잘라주면 됩니다. 그리고 고리 뒤쪽으로 그대로 빼서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연결해주는 거를 총 12번 반복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11번 더 해주시면 됩니다. 자, 처음에 짧은뜨기를 시작하는 방향은 아래쪽에 단수링이 꽂혀있는 가방의 겉면을 바라보면서 시작을 했다가 그리고 빼뜨기를 해줄 때는 이 단수링이 없는 안쪽 면을 바라보면서 빼뜨기를 해주시면 돼요. 그 원리만 잘 이해하시면 어렵지 않게 옆면을 모두 이어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지금 반쪽만 연결되어 있는 이 편물과 이 편물의 바로 왼쪽에 있는 2개의 편물을 또 연결해 주도록 할게요. 얘랑 얘를 연결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점점 시계 반대 방향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단수링이 꽂혀있는 가방의 겉면을 바라보면서 가장 끝에 있는 코를 찾아줄게요. 이 처음 시작할 때 뒤쪽의 꼬리실은 잘 빠질 수 있으니까 손으로 잘 잡은 상태에서 새실을 가지고 와서 끌고 오고 사슬뜨기 하나. 처음 들어갔었던 코 똑같이 들어가서 뒤쪽 꼬리실 2가닥 같이 감으면서 짧은뜨기. 첫 번째 짧은뜨기 코는 체크하실 분들만 체크해주세요. 그리고 한 칸씩 내려와서 2번째 코, 서로 맞닿는 코를 잘 주어서 짧은뜨기 해주시면 됩니다. 5개 정도 같이 감고 뜨다가 이 꼬리실은 잘라주지 않고 이 앞쪽 편물과 뒤쪽 편물 사이에다가 이렇게 밀어넣고 그대로 진행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 이 부분 짧은뜨기로 쭉 연결해주고 올게요. 가장 마지막 35번째 코를 찔러 넣어주시고요. 자, 그리고 그 바로 왼쪽에 있는 한 쌍의 편물을 가지고 와서 요거 앞쪽과 뒤쪽을 또 연결해 주도록 할게요. 이 중간 사이사이에는 이렇게 2가닥 꼬리실이 있습니다. 얘도 여기에서 했었던 거랑 마찬가지로 한 5코 정도 감고 뜨다가 안으로 밀어 넣어주세요. 자. 여기도 앞에서도 한 칸 이동, 뒤에서도 한 칸 이동하면서 35개의 코를 이 끝부분까지 짧은뜨기로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이 가장 끝에 앞쪽 편물의 마지막 코가 이렇게 늘어나기 때문에 주의해서 떠주셔야 됩니다. 마지막 코 뜨기 전에 살짝 오른쪽으로 눌러놓고 그리고 그 위쪽으로 통과해서 이렇게 마지막 코를 찾아서 넣어주시면 조금 더 안전하게 고정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사슬뜨기를 하나 해주시고요. 이제 또 여기 이 부분, 지금 이렇게 쭉 올라갔었잖아요. 여기 이 부분과 여기 이 부분을 연결해 주도록 할게요. 이거 2개를 연결해 줄 때는 단수링이 없는 쪽으로 편물을 뒤집어 주셔야 됩니다. 단수링이 없는 쪽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빼뜨기로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근데 좀 헷갈리지 않을 수 있는 게 처음에 기준을 딱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 다음부터는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이 안쪽인 게 확실하잖아요. 그래서 빼뜨기를 할 때 지금 빼뜨기를 바라보고 있는 쪽으로 이 튀어나온 게 생겨요. 그걸 감안해서 안쪽과 겉면의 방향을 잘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안쪽을 바라보고 있는 거고요. 사슬뜨기 하나는 해준 거니까 첫 번째 코에다가 바늘 찔러 넣고 단수링 꽂혀 있었던 뒤쪽 편물도 잘 찾아서 빼뜨기를 해줍니다. 첫 번째 빼뜨기 코 해주시고요. 두 번째 빼뜨기 코를 할 때 뒤쪽에 생기는 꼬리실을 바늘과 실 사이에다 놓고 빼뜨기 해주세요. 세 번째는 바늘과 실 사이에 두지 않고 밖에다 두고 빼뜨기. 네 번째는 바늘과 실 사이에 올려두고 빼뜨기. 이렇게 지그재그로 해주시면 돼요. 자, 적당히 감으면서 떴다면 이 꼬리실, 지금 우리 숨겨줘야 하는 이 꼬리실은 잘라주지 않고 이 안쪽으로 바늘을 밀어 넣어서 이렇게 편물과 편물 사이에다가 밀어 넣어줄 수 있도록 정리를 해줄게요. 그래서 반대쪽 끝부분까지 또 빼뜨기를 쭉 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부분이에요. 잘 보이는 코는 뒤에서 두 번째 코고요. 가장 마지막 코는 이런 식으로 딱 조여져서 잘 보이지 않는데 바늘을 잘 찔러 넣으면 이렇게 마지막 코도 잘 주워줄 수 있습니다. 35개의 빼뜨기 해주셨다면 사슬뜨기 해주고요. 편물을 돌려서 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빼뜨기를 떠줄 거예요. 우리가 들어갔었던 구멍을 잘 찾아서 들어가 주시면 돼요. 그 구멍의 위치는 여기 밑에 있는 이 가로실 사이사이에다가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여기 첫 번째 구멍 바늘 찔러 넣고 빼뜨기. 이 연결 작업은 계속 같은 힘으로 해주셔야 울퉁불퉁하지 않고 깔끔하게 연결이 될 수 있어요. 반대쪽 끝부분까지 빼뜨기를 쭉 떠줄게요. 위로 올라와서 가장 마지막 코에다가도 빼뜨기 넣어주시고요. 이 상태 그대로 실쭉 늘려서 잘라주도록 할게요. 잘라주고 요 고리 이렇게 그대로 빼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벌써 이렇게 3개의 편물을 서로서로 연결해줬습니다. 이 동작을 반복해서 이 다음 편물과도 또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지금 벌써 2번 했으니까 앞으로 10번 더 반복해서 가방의 옆면을 모두 연결해주고 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바퀴를 모두 돌아와서 한 구간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여기도 똑같은 방법으로 연결해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잠깐 영상을 재생시킨 이유는 바닥판을 지금 상태에서 잘라서 넣어주시면 조금 더 바닥판 고정시키는 게 편해서 바닥판부터 고정시키고 넘어가기 위함입니다. 자, 이 제공되는 바닥판을 이 바닥의 실제 사이즈와 같은 크기로 잘라주시면 됩니다. 이 바닥판은 플라스틱 소재이기 때문에 가위로 자르면 쉽게 잘립니다. 바닥판의 사이즈는 이런 식으로 실제 가방 바닥과 똑같은 사이즈로 잘라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가방의 안쪽을 바라보면 이렇게 볼록볼록 튀어나와 있는 이 연결 부분의 끝부분이 이렇게 뭉툭하게 있거든요. 이 끝부분의 안쪽으로 바닥이 모두 딱 맞게 들어올 수 있도록 잘라주세요. 이렇게 자른 바닥판을 가방 바닥에 깔아주고요. 이렇게 적당한 길이의 꼬리실을 돗바늘에 끼워서 귀퉁이와 중간 부분을 묶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방은 특히 가방 바닥이 단단하게 고정되어 있을 때 더 예쁘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식으로 가방 바닥을 가방과 연결해주세요. 자, 가방 안쪽에서 실을 빼내고 손으로 잘 잡은 상태에서 겉에서 크게 티가 나지 않는 지점으로 들어가 줍니다. 이렇게 한 칸 정도 다른 구멍으로 나오게 될 거예요. 이게 만약에 같은 구멍으로 나오게 된다면 다시 빼서 다른 구멍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2번 꽉 매듭 지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방의 안쪽이기 때문에 그냥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고정을 시켜주세요. 자, 이렇게 최소 6군데는 매듭을 지어주세요. 그리고 이거보다 더 많은 곳에 매듭을 지어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끝부분, 안쪽에 볼록 튀어나와 있는 이음새의 끝부분마다 모두 매듭을 지어주셔도 좋아요. 바닥에 매듭을 모두 지어주셨다면 이제 가장 마지막 이 부분도 연결해주시면 돼요. 똑같은 방법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처음 시작은 여기 단수링이 체크되어 있는 겉면을 바라보면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그리고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 주시면 돼요. 똑같은 방법으로 연결해주고 올게요. 마지막 연결까지 해주고 나면 이렇게 안쪽으로 뒤집혀져 있을 거예요. 얘는 이제 다시 안쪽으로 밀어 넣어서 우리 예쁜 겉면이 밖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끝부분에 그 튀어나와 있었던 그 부분이 있었던 거 모두 바닥판 위쪽으로 올려가지고 정리를 해주세요. 자, 이제 바닥에 겉면을 표시한 단수링은 제거해 주셔도 됩니다. 겉으로 보이는 앞뒷면 모두 실수 없이 고르고 예쁘게 떠졌다면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쪽에 생기는 꼬리실들은 모두 지금 짧은뜨기를 뜨면서 숨겨주면 되기 때문에 따로 돗바늘을 끼워서 숨길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 옆면 부분부터 시작을 해줄게요. 옆면 부분에 아무 곳으로나 바늘을 찔러 넣어주셔도 되는데 이 면 부분의 위쪽에다가 찔러 넣어줄게요. 자, 바늘 들어가는 위치는 우리 계속 실 걸어서 나왔던 이 위치입니다. 이 V 모양의 중간 부분으로 바늘을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뒷부분에서도 비슷한 위치를 그냥 바늘이 들어가는 대로 찔러 넣어주세요. 앞면과 뒷면을 모두 동시에 찔러 넣어주셔야 됩니다. 새 실을 가지고 와주시고요. 실을 끌고 나옵니다. 사슬뜨기 하나 세우고요. 이거는 기둥 사슬이니까 방금 들어갔었던 그 코에 한 번 더 들어가서 짧은뜨기를 떠줍니다. 첫 번째 짧은뜨기 코는 단수링으로 체크를 해놓을게요. 자, 그리고 다음 코도 찾아서 바늘을 넣어줍니다. 여기 V 모양 앞쪽에서는 정확하게 넣고요. 뒤에서는 그냥 바늘이 나오는 대로 찔러 넣어주시면 돼요. 뒤쪽에 꼬리실이 있다면 같이 감으면서 떠주세요. 다음 코도 들어가줍니다. 그 다음 코도 들어가주세요. 자, 뒤쪽에 꼬리실 계속 감고 뜨다가 이제 여기 위에 뚜껑이 닫히는 상황이잖아요. 이 상황에서는 꼬리실을 안으로 밀어 넣어줍니다. 적당히 감고 뜨다가 한번 당겨주고 여기 구멍이 완전히 막히기 전에 이 사이로 꼬리실을 넣어주세요. 자, 그리고 다음 코. 이렇게 넣어주시면 앞쪽에서 보이는 V 모양 코는 모두 넣은 상태예요. 자, 여기까지 떴다면 이제 여기 있는 이 구멍과 이 반대편에 있는 이 같은 위치에 있는 이 구멍을 모아뜨기로 줄여줄 거예요. 자, 하나의 편물의 가장 끝에 있는 이 구멍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지금 뜨고 있는 이 편물에서는 가장 왼쪽 들어가고 실 끌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편물로 이동을 하는데 여기에서도 지금 바늘을 찔러 넣었었던 이 위치랑 똑같은 위치를 찾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V 모양들이 시작하고 끝나죠. 그 바로 옆에 구멍이 하나 있을 거예요. 여기에다가 바늘을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넣고 3개의 고리가 걸려있는 상태에서 한 번에 통과해줍니다. 자, 이쪽 편물의 가장 마지막 구멍과 이쪽 편물의 첫 번째 구멍을 모아뜨기 해줬어요. 이제 또다시 다음 편물로 넘어와서 이 앞쪽에 V 모양 코 사이에다가 바늘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뒤쪽마다 꼬리실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같이 감으면서 이렇게 짧은뜨기를 떠주세요. 적당히 감고 뜨다가 한번 당겨주고 여기 위쪽에 구멍이 완전히 막히기 전에 안으로 꼬리실을 다 밀어 넣어서 숨겨줄게요. 그리고 이렇게 옆으로 이동해서 모든 코에다가 바늘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위쪽에 중간 V 모양에 들어가는 코수는 여기가 지금 모아뜨기 되어 있고 여기가 첫 번째 코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코입니다. 우리가 이 편물을 만들 때 9코를 잡고 떠줬잖아요. 그래서 이 중간에는 7코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M 사이즈를 뜨고 계시다면 이 편물의 총 코수가 10코이기 때문에 이 중간에 들어가는 짧은뜨기의 수는 8개일 거예요. 그리고 가장 끝에 있는 거 하나, 가장 끝에 있는 거 하나씩은 지금 하는 것처럼 모아서 떠주시면 됩니다. 자, 끌고 나오고요. 여기 중간에 넓어 보이는 거 모두 다 무시하고 바로 다음 편물로 넘어가서 이 V 모양의 바로 옆에 있는 구멍에다가 바늘을 이렇게 푹 찔러 넣고 모아뜨기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이 가방은 S 사이즈니까 7코를 모두 주워주시면 됩니다. 자세히 보면 V 모양 모두 있어요. 이 V 모양 중간으로 들어가 주시면 돼요.
뒤쪽에 꼬리실은 또 찾아서 감으면서 짧은뜨기 7개를 떠주고 셋, 넷, 손 감고 뜨다가 꼬리실은 안으로 밀어 넣어줄게요. 그 옆에 코 5, 6, 7 해주고 나면 자, 그 옆에 커다란 구멍이 나옵니다. 이 구멍에다가 바늘 찔러 넣고 실 끌어오고요. 다음 편물에서도 같은 위치의 구멍을 찾아서 바늘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모아뜨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또 다음 편물로 넘어와서 7개의 짧은뜨기를 떠주시고요. 자, 이 동작을 반복하면서 한 바퀴를 돌려주고 오겠습니다. 처음 시작했었던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7코 중에서 5코를 먼저 떠났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 하나, 둘, 셋, 넷, 5코를 떴기 때문에 2코가 남아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여러분의 편물에 따라서 다르겠죠? 다음은 코도 숫자를 잘 세서 코수가 틀리지 않도록 마지막 부분도 신경 써서 짧은뜨기를 넣어주세요. 자, 그리고 이제 단수링 꽂혀있는 코에다가 빼뜨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빼뜨기는 한 코에 하나씩 떠줄 거예요. 처음 빼뜨기를 해준 코에다가 단수링 체크를 해주고요. 그 옆에 코부터 한 코에 하나씩 빼뜨기로 가장 끝부분을 깔끔하게 다듬어 주시면 됩니다. 적당한 힘으로 빼뜨기를 떠주세요. 너무 타이트하지도 너무 느슨하지도 않은 빼뜨기로 한 바퀴를 둘러주고 오겠습니다. 첫 번째 빼뜨기는 단수링으로 체크를 해놨으니까 그 바로 전 코까지 빼뜨기를 해주시고요. 실을 쭉 늘려서 잘라주겠습니다. 그리고 실 끝으로 당겨주시고 돗바늘 끼워줄게요. 자, 처음에 빼뜨기를 해서 단수링으로 체크를 해놓은 코에 아래에서 위로 바늘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떠준 빼뜨기 코에 가운데 부분으로 바늘을 또 넣어줍니다. 이번에는 V 모양의 중앙으로 넣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가짜 사슬을 하나 만들어주시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요 꼬리실 하나만은 돗바늘을 사용해서 숨겨주도록 할게요. 자, 근처에 한 땀을 뜨고 매듭을 지어주시고요. 가장 가까운 편물과 편물 사이로 바늘을 밀어 넣어서 그냥 가볍게 숨겨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숨겨주셨다면 이제 라벨을 달아주시면 되는데 라벨을 다는 과정까지 모두 넣기에는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위쪽에 따로 찍어놓은 영상 링크를 넣어둘게요. 이런 식으로 가방 하단에 가운데 부분에 저는 붙여줬습니다. 라벨이 이런 직조 라벨이고 여기에 구멍이 뚫려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런 뾰족한 송곳으로 미리 이 구멍을 크게 뚫어 놓으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생각보다 큰 구멍을 뚫어야 라벨이 쉽게 통과됩니다. 자, 이 정도는 되는 구멍을 미리 뚫어 놓고 이렇게 바늘 귀는 크고 아픈 뾰족한 바늘을 사용해서 라벨을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뇌 귀퉁이 모두 송곳으로 구멍을 뚫어 놓고요. 위치를 잘 고려해서 예쁘게 달아주세요. 자, 이제 가장 마지막 단계로 가방의 끈을 떠보도록 할게요. 가방 끈은 약 30cm 정도 되는 길이로 2개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실을 가지고 오고요. 가방과 연결해야 하기 때문에 그때 사용할 꼬리실을 조금 넉넉하게 남겨두세요. 그리고 매듭을 지어주시고 사슬뜨기를 6개 떠줍니다. 이 사슬뜨기의 개수가 가방끈의 폭을 결정하기 때문에 지금 가방끈 우리가 뜨고 있는 게 폭이 약 3cm가 안 되는 길이거든요. 이거보다 더 크게 키우고 싶으시면 규칙 상관없이 코수를 늘려주시면 됩니다. 저는 6코로 잡아줄 거고 사슬뜨기 하나, 그리고 편물을 살짝 돌려서 앞쪽에 있는 V 모양 말고요. 뒤쪽에 있는 코잔을 주어서 짧은뜨기를 떠줄게요. 자, 7번째 코고요. 이게 6번째 코잖아요. 6번째 코에 뒤쪽 코잔에 바늘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짧은뜨기를 떠주세요. 첫 코는 표시해주시고 그 옆에 코에다가도 짧은뜨기. 마지막 6번째 코까지 모두 짧은뜨기를 넣어주시고 개수를 확인해 주신 후에 사슬뜨기를 하나 하고요. 편물을 또 돌려줍니다.
자, 그냥 짧은뜨기를 뜬다면 위쪽에 V 모양 사슬에다가 바늘을 이렇게 넣어서 왕복뜨기를 뜨겠지만 우리는 지금 가방 끈을 뜨고 있는 거고 끈의 경우에는 조금 튼튼하고 힘이 있어야 실용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힘 있는 짧은뜨기를 떠줄게요. 자, 변형 짧은뜨기를 떠줄 건데요. 위쪽에서 보이는 V 모양 사슬 중에 뒤쪽 반코를 찔러 넣어 주시고요. 얘는 기둥코니까 여기가 첫 번째 코겠죠. 뒤쪽 반코 찔러 넣고 아래쪽을 보시면 우리가 처음에 코산을 주어줬기 때문에 이렇게 반대로 뒤집었을 경우에 아래쪽에도 V 모양 코들이 있습니다. 여기 위에서 보이는 거랑 반대 방향을 하고 있을 텐데 아래쪽에 보이는 코에서 앞쪽에 있는 반코만 바늘을 이렇게 넣어주세요. 이렇게 두 곳에 바늘을 찔러 넣고 실을 끌고 나와서 짧은뜨기를 떠주시면 됩니다. 그 옆에 있는 두 번째 코도 같은 방법으로 떠주시면 돼요. 자, 위에서 봤을 때 V 모양의 뒤에 있는 반코를 줍고요. 자, 아래쪽에서 봤을 때 V 모양의 앞에 있는 앞쪽 반코를 주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짧은뜨기. 그 옆에도 뒤쪽 반코랑 밑에서는 앞쪽 반코를 주어서 짧은뜨기. 여기도 마찬가지로 6번 반복해주시면 됩니다. 단스링 꽂아놓은 가장 마지막 코도 마지막 코에 뒤쪽 반코를 찌르고요. 여기 찾기 조금 까다로울 수 있어요. 그래도 계속 했던 것처럼 밑에서 앞쪽 반코 잘 찾아서 짧은뜨기를 떠주시면 됩니다. 자, 그냥 짧은뜨기를 뜨는 것보다 이렇게 변형 짧은뜨기를 떠주면 훨씬 더 단단하고 두께감 있는 편물이 완성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뜨고 있는 가방에 잘 어울릴 거예요. 사슬뜨기 하나 떠주고요. 편물을 돌려줍니다. 자, 같은 방법을 반복해주시면 돼요. 첫 번째 코, V 모양 뒤쪽 반코를 줍고요. 이제는 앞쪽 반코다 뒤쪽 반코다 구분할 거 없이 이렇게 살짝 뒤를 돌려보면 가로실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줍기 편한 가로실이 있을 텐데 이 바늘 찔러 넣기 편해 보이는 반코에 바늘 그대로 찔러 넣어서 짧은뜨기를 떠주시면 됩니다. 이 반코는 지금 우리가 뒤쪽 반코만 이렇게 바늘을 찔러 넣잖아요. 그러면 앞쪽 반코는 남아있게 되겠죠? 이 남아있는 반코가 뒤집어지면서 이런 모양을 하게 됩니다. 원리를 이해하고 뜨시면 더 쉬울 거예요. 그 옆에 있는 코, 뒤쪽 반코, 그리고 뒤쪽에 있는 전단에서 남아있던 앞쪽 반코 같이 짧은뜨기 떠줍니다. 가장 마지막 코 뒤쪽 반코 줍고 바로 아래쪽에 가로실 남은 거 같이 주어서 짧은뜨기 떠주시면 됩니다. 자, 하다 보면 눈에 잘 보이는 코들이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게 주우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조금 단을 올라오고 나서는 코가 더 잘 보일 텐데요. 이 V 모양에 이렇게 넣지 말고 살짝 뒤쪽으로 돌려서 이렇게 넣는다고 그냥 가볍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 동작을 반복하면서 단수는 중요하지 않아요. 한 30cm가 될 때까지 단을 올려주시면 돼요. 가방 끈의 길이를 결정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방에 한번 대보시고 그 길이는 자유롭게 조절해 주셔도 됩니다. 자, 저는 미리 떠준 검정 색깔 가방끈이 있어서 이 가방끈을 우리가 떠준 가방에 연결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자, 색깔은 달라서 전 어차피 다시 풀러야 하긴 하는데 빠른 촬영 진행을 위해서 길게 남겨놓은 꼬리실에다가 돗바늘을 끼워주시고요. 자, 이런 식으로 달아주시면 됩니다. 화면을 잘 보고 위치를 확인해주세요. 가방끈은 너무 깊숙하게 넣어줄 필요도 없지만 너무 짧게 넣어버리면 가방끈 달아놓은 게 좀 불안정하기 때문에 적당한 길이만큼은 안쪽에 밀어 넣어주셔야 돼요. 약 2cm 정도는 안쪽으로 넣어주신다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가방끈을 연결해야 하는 위치가 앞에서 보면은 조금 깔끔할지 몰라도 뒤쪽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울퉁불퉁 튀어나와 있는 구간이에요. 자, 이 튀어나온 부분을 잘 눌러서 약 2cm 정도를 밀어넣고 연결해주시면 됩니다. 자, 튀어나와 있어서 조금 불편할 수 있지만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건 이 튀어나온 걸 가방끈의 중앙에 맞춰서 연결해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가방끈의 위치 잡기에는 가이드가 되어줄 수 있어서 더 편할 거예요.
가방끈을 연결할 때는 돗바늘을 왔다 갔다 하면서 감침질을 해줄 건데요. 완전히 바늘을 밖으로 빼버리면 이 밖에서 모양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얘가 지금 두 겹으로 된 편물이잖아요. 뒤쪽에 있는 한 겹만 사용을 해줄 겁니다. 자, 이 뒤쪽에 있는 V 모양 코드를 활용해서 이런 식으로 V 모양 코를 찔렀다가 가방끈을 찔렀다가 이 위쪽에 올라와서는 어쩔 수 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밖으로 빼주셔야 되는데요. 저는 지금 색깔이 달라서 이 위쪽으로 바늘이 이렇게 통과한다면 다시 들어가는 과정에서 티가 나겠죠. 근데 여러분은 같은 색깔의 가방끈이기 때문에 이렇게 통과한 게 티가 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부분 말고 이 윗부분은 자유롭게 밖으로 빼주시면 됩니다. 밖으로 빼서 한 땀씩 이동을 해서 겉에서 티가 많이 나지 않는지 계속 확인을 하면서 연결을 해주세요. 자, 그리고 다시 이 아래쪽을 연결할 때는 뒤쪽에 있는 편물만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양쪽 사이드 그리고 여기 윗부분은 모두 연결됐고요. 이 아래쪽도 같은 방법으로 가방끈 한 땀, 그리고 안쪽에 편물 한 땀, 통과하면서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꼭 들어가야 하는 위치 같은 게 있는 건 아니지만 가방끈이다 보니 최대한 튼튼하게 연결해 주시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처음 시작한 곳까지 한 바퀴를 돌아서 왔다면 한번 가장 가까운 한 땀에다가 매듭을 지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계속 했었던 것처럼 이 양면 편물이기 때문에 편물과 편물 사이에 돗바늘을 끼워 넣어서 꼬리실은 안쪽에다가 잘 숨겨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 동작을 총 4번 반복해주시면 돼요. 지금 한쪽 끈 연결했잖아요. 반대쪽 끈 연결할 때는 가방끈이 꼬이지 않는지 반드시 확인을 해주시고요. 우리가 가방끈 달아줘야 하는 위치에다가 마찬가지로 2cm 정도 밀어넣고 여기 튀어나온 이 이음새를 가이드 삼아서 중앙에 놓고 같은 방법으로 연결해주시면 됩니다. 남은 가방끈 모두 연결해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이번 가방은 손이 제법 많이 가는 가방이어서 뜨는 과정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을 거예요. 뭐 뜨는 방법이 어렵다기보다는 상당히 지루하셨을 텐데요. 여기까지 함께 뜨셨다면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계절 들고 다니기 좋은 가방이니까 예쁘게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어요. 안녕!